특정 집단 모욕 처벌법이래요. 그런데 얘를 협중 시위를 듭니다. 국내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면서 특정 국가나 인종을 모욕하면 징역이다. 징역형 받도록 법안을 추진한다는 건데, 최혁진 변호사님, 당장 야당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확히 제가 찾아보니까요. 형법 일부 개정안이고요. 형법에 307조가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307조에 2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311조가 모욕죄거든요. 311조에 2를 또 신설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요. 형법은 명예훼손죄를 처벌할 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중국이든 어떤 집단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떤 법인이나 집단이 명예가 있다고 보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검장 출신의 양부남 의원이 이렇게 집단적인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네. 이런 처벌 규정을 갖다가 내놓았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제안 이유를 보니까 협중 집회 때문이래요. 다시 말해서 중국이나 중국인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면 그럼 처벌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저희 자막 나갑니다. 개천절에 열린 협중 집회가 하나의 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제안이 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10월 3일에 네. 협중 집회가 있었는데 그거 못 참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뭐 짱의 X 뭐 X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집회에서 저런 이야기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정도 이야기도 못합니까? 그 정도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징역형으로 한다. 중국에 대해서 그 정도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한국 국회의원이 한국 국민을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법안을 낸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가? 이거야말로 사대주의적인 발상 아닌가? 전 아주 비판이 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진 부의장님. 네. 이런 비판이 크다 보니까 양부남 의원이 입장을 냈습니다. 나는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법안 발의한 거 아니다. 협중 시위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반미 시위에 적용 가능하다. 근데 앞서 이제 같이 보셨잖아요. 자막으로도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으로도 그 법안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개천절에 협중 시위가 일례다. 아니 그러면 특정 국가 타겟이 아니라면 뭐 반미 시위도 넣고 뭐 콤마 하나 찍어가지고 뭐 넣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협중 시위만 콕 집어가지고 하나만 넣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법안 내용에는 중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가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부남 의원실에서 저런 입장을 밝힌 이유는 이 내용이 밝혀지자마자 그러면 반미 시위 뭐냐? 뭐 노총 예를 들어가면서 노총에서 반미 시위하자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거에 반예로 든 겁니다. 예. 그런 것들 자체 전부 다 해야 되지 않겠냐. 다만 최근에 가장 이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런 협땡 집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저는 여름부터 해서 이 명동 지역에서 이 협중 집회들 특히나 이런 협중 집회는 뭐 아까 우리가 봤던 뭐 제식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특정 행사나 특정 정책 뭐 우리나라를 향하는 뭐 이 타 국의 뭔가 정책적인 비판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명동에서 이루어지는 협중 집회를 보면 그냥 지나가는 관광객들한테 욕설을 하고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위협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구심이 그 의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저는 논의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뭐 집회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국민의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뭐 그 국가 안전을 위해서나 아니면 공공 복리를 위해서나 이런 질서를 위해서나 이런 특수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거를 법으로 제약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전 의구심, 네. 논쟁은 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거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특정 국가를 향한 혐오, 문화나 이런 집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언제 다른 국가로 튈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다른 국가로 튈 때 우리의 우방국, 우리의 동맹국, 우리가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 이런 국가를 향했을 때 외교적 관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 왜 중국을 보호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뭐 보장하기 위해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은 너무 크다, 너무 강하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돼야지 왜 중국만 넣냐, 왜 이 나라는 안 넣냐 사실상 중국을 보호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발전적 논의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반박 아닌 반박을 조금만 드리자면요. 성춘 부의장께서 언급을 하셨던 뭐 특정 관광객들을 지목을 해서 폭력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폭언을 쏟아낸다라고 하면 이미 현행법으로 다 처벌이 가능한 상황들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그런 지금 법 규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집단을 포괄적으로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는데 예. 지금 굉장히 포괄적인 법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식이 앞서서 지금은 법적인 구성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재 변호사님 말씀하신 우리 국민이 이 정도 말도 못하냐. 그리고 성추행 부장이 말씀하신 그래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토론거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양분남 의원실에서 우리 뭐 중국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협중 시위만 한 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요. 실제 법안까지 올라갈 때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